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다들 아시죠?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 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채널 언제가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이 네. 좀 답답하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씩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형성이 됐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인 시장이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상태인데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진이기고 힘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세세한 분석들 한번 해드릴 거니까요. 자,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이 현재 구간 또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큰 피해 없는지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동원하나텍 같은 종목은 오늘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많은 종목이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목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그리고 5G, 2차전지 많은 종목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나고 있는 점에 일단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원하나텍은 오늘도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99,950원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자, 수익률 자체가 벌써 이제 70%를 넘어갈 정도로 흐름 자체가 강합니다. 이 종목 참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종목군들 좋은 종목들 끌고 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아직은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은 전반적인 장세가 꺾이기 전까지 그들 종목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 아직은 오일이 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죠.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일이 평선 중시로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는 들고 계시면 좋겠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일이 평선 중시로 추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필요하겠다. 추격 매수까지는 부담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ISC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장비주도 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인데 정말 답답했던 종목이었었죠. 그랬던 종목이 오늘도 또다시 이제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미미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미 저 앞에서 한 차례 강하게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탄을 쐈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행보세를 기록하면서 가는 등 하다가 밀렸고 가는 등 하다가 밀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곧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상태이긴 합니다만 실적과 성장 가치를 감안할 때 직전 고점에서 약간 물량을 받더라도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났다고 해서 지금 성급하게 털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다산 네트워크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는 오늘은 아침 초장에 강세를 기록했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거나 약박수가 밀려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5G, 애플의 아이폰 5 촌이죠.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을 보고 있고요. 나올 수 있는 낙지는 충분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올랐다가 시장에 밀려서 밀리고 있는 형태인데 현재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반등의 시도가 됐습니다만 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중간 바닥에는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하게 다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서서히 바닥을 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격의 시그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할 만한 시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도 봤습니다. 오늘 5G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시장이 힘이 빠지다 보니 그 상승폭이 더 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는 한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규수의 한큐로 시장을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한큐는 쌍끌이 매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쌍끌이 매도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쵸. 외국인과 기관인데 기관이 특히 어제부터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약간 단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금 여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올리기만 해도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장세는요. 일단 흐름 자체가 강한 그 기조가 살아있고 주변 여건 자체 별다른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악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 조정의 폭이라든가 하락폭 그렇게 깊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는 하방 경직이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요. 또 미국 증시는 오른 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못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때처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까지 물량을 털게 되면 증시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금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미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증시 주변 여건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없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고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폭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국내 증시가 그렇게 밀릴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죠. 여전히 대선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과 백신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단기 차익 매물들 그리고 시장을 흔들어대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또 답답한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증시가 저점 찍고 폭등 나올 때 그때 장을 이끌었던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 증권시장에 상당한 주식들을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마음대로 그냥 땡기겠습니까? 개인 투자가도 수익 많이 내라고 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주변 여건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개인들이 시장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을 흔들어 댑니다.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 여건 자체가 개인들이 따라갈 만큼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질 때 그때 기관과 국민들은 공격적인 매수가 들을 겁니다. 그 시점이 대선이라든가 또 부양대책이라든가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이 변수가 현실화됐을 때 백신이 만들어질 거나 부양대책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을 겁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겠고요. 현재 시장은 분명히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혼조 재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시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시간대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가 700억,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고요. 코스닥에서도 300억, 1,400억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물량들을 내놨습니다만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들이 매수하면서 받쳐내고 있는 형태고요. 이 정도 규모의 매도다라고 한다면 전반적 시장 자체가 정말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하락폭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추세적인 흐름들 보였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증권시장을 추세적으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흔들어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곧바로 치고 갈지 내지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좀 더 받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직전 고점 물량 받고 약간 더 물량을 받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지루하고 답답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 던지면 안 되고 이 구간은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인 기간 조정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던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좋은 주식을 조금씩 잡아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차트 보니까요, 참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도 또 코스피가 코스닥과 함께 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지 미리 대비를 해볼게요. 내일의 한 수 전해주시죠. 자, 내일 한 수는 기관 외국인 수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여전히 우리 시장은 그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까요? 그렇죠.
일단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주변 여건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도 분명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악재보다는 호재가 분명히 많은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털어서 장세가 눌려 있는 것인데 네. 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은 주식도 하락으로 이끌 수 있고요. 또 나쁜 주식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수급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증권시장의 주변 여건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소간에 답답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현재 시장을 볼 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이 좀 필요한 위치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지금 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시장이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부러 눌러대고 있는 형태고 주변 여건 자체는 좋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출렁거리면서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부양책, 코로나에 대한 백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이들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지금 미국의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지만 자, 바이든 쪽으로 지금 시장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대선에서의 어떤 트럼프의 불복이 있더라도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양 대책도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면 결국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코로나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 실험이 임상 실험이 약간씩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실험이 딜레이가 된더라도 백신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조정 장세, 혼조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분할 매집은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서도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됐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주 전에 장대 음봉을 세우면서 5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5주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전 고점을 뚫고 고점을 앞두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현재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고점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에 약간 음봉이 나온 형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갔다가 약간 옆으로 또 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당분간은 관망장세, 혼조장세가 나오고 혼조 후에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은 혼조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되고 느긋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은 해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주봉 차트 봤고요. 외국인과 기관 이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또 수급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우린 또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될지 한 큐 종목 오늘 잘 사서 네. 이번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오늘 한 큐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디바이스 ENG 현재 3%대 상승입니다. 어떤 점이 매력적일까요? 역시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네. 장비 쪽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정말 실망을 시키지 않고 흐름 자체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제 내일 한 수를 말씀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결국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여건 자체가 좋으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눌러대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면 결국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처럼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 중시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반도체라든가 OLED 제품을 중시로 한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지금 OLED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반도체 세정 장비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강력한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올해와 내년에 역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그리고 OLED 이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주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딱 들고 있습니다. 앞서 ISC라든가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 종목들도 한 차례 오르고 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었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가서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죠. 이 종목도 그렇게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아직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격 매수보다는 소폭의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내일도 장중 조정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정도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29,000원이면 역시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가 될 건데 시장이 약간 답보 상태다 보니까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29,000원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29,000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차트가 더 꺾이지 않고서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디바이스 ENG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이고요. 오늘의 한 큐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